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인트로는 뉴진스의 디토. 이거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레트로 감성 카메라.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또 고맙다는 인사. 또 저희 팀원들의 또 훌륭한 저희 팀원들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양자 컴퓨팅 팀 QST 화이팅. 그래서 인트로 이 정도면 되겠죠? 네, 깜찍하게 딱. 네,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가 모양이 아니고 진짜 카메라입니다. 진짜 카메라고요. 촬영이 됩니다. 이게 보이나요? 촬영. 심지어 셀카 기능이 있어요. 셀카 기능. 셀카 어떻게 하더라? 사실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됐다. 셀카를 찍어보겠습니다. 네, 셀카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뒷광고는 전혀 아닙니다. 네, 생일 선물 받았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또 하려고 이렇게. 이쁘죠? 오늘은 이걸 뭐 메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약간 메고 하기 전에 한번 이제 또 제 뉴 아웃핏. 사실 뉴 아웃핏이 아니고요. 얘가 먼저고, 저 교생 실습할 때 이제 샀던 얘가 사실 먼저고, 그거 이제 원래 입고 있었던 회색이 이제 월급 받고 처음으로 산, 이제 나중에 산 두 번째인데, 이제 여러분은 영상에서 회색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요게 이제 뉴 아웃핏이죠. 네, 어떻습니까? 파란색, 약간 연미복 제이스, 연미복 이창용 같은 컨셉.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요거를 이렇게 하고, 오늘도 이거 특별교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멘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왜냐면 이렇게 바로바로 짚어드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자리가 비면은 저도 아싸리 여기서 하는 게 또 사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온도가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그냥 가죠 뭐. 네. 하다가 진짜 더우면 다시 오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수능 특강이 끝나겠습니다. 수능 특강이 끝날 예정. 아주 좋은 문제 14번 남아있고요. 제가 아니구나, 18번부터 해야 되죠. 깜짝이야, 8번 안 했네요. 그래서 8번 내지는 14번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야. 가기 전에 혹시 카메라 꺼져 있는지. 네, 잘 켜져 있죠. 마이크 원투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단층이 있는 어떤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요. 이 지층은 상반이 야야야야야 써줘라. 야. 네,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갔다.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잘 보이죠? 네,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가리진 않죠. 네. 뭐지? 아니죠, 가려진 거 아니지? 네,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상반이 이렇게 있을 때, 경계면이 있을 때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쪽 위쪽에 상반이 내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 말은 이거는 중력 방향으로 주르륵 내려간 것 같은 정단층입니다. 정단층,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잘랐을 때 상반이, 이쪽이 상반이죠. 경계면 기준 위쪽이니까, 이쪽이 아래쪽이니까 하반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 이쪽이 사실은 위에 있던 애인데 이렇게 스르륵 지금 밀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예를 들면 여기 연결돼 있다 이렇게 떨어진 거지. 그렇죠? 원래 이 선이 원래 여기 있을 애인데 이렇게 지금 내려와 버린 거야. 정단층, 그죠? 네.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선이 사실은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내려온 걸 수도 있고, 이 선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고, 이 녀석이 이만큼 내려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반이 어쨌든 간에 슬라이딩해서 내려온 건 확실한데, 그 정도가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걸 기준으로 이만큼 이선이었을지, 혹은 이선이었을지, 혹은 이선이었을지. 죄송합니다. 인연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잖아. 좀 더운데?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방금 요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몰라도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나올 겁니다. 그래야 오류가 아니죠. 그래서 PQ 구간에서 이렇게 내가 잘라봤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될지, 이선희 선생님 들어가세요. 여기 터치가 막,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생쇼를 하죠? 이러면 NG인데? 왜 이럴까? 왜 이러죠? 왜 이래? 잠시만요.
계속 이러면 뭐 다시 찍어야겠네. 이번에 되면은 다시 안 찍고 제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달려야 되는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넘겨주세요. 왜 이럴까? 랄랄랄랄랄랄랄라. 재용이 형 할 수 있잖아. 재용이 형 가끔 이렇게 좀 낯을 가리나 봐요 삼성 노트가. 야, 좀 이렇게 가끔 충돌이 일어나면은 조금 속상해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튕기면은 조금 속상합니다. 좀 기다려보죠. 영상이니까 뭐 넘길 수 있으면 됐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 다시. 그래서 얼마나 내려갔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의 연령 분포가 궁금한 거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죠. 항상 했던 것처럼 뭐 아래부터 1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해볼게요. 원래 여기 있었던 애가 이만큼 내렸다고 치면은 지층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원래 얘랑 같은 녀석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 밀려 내려온 거고, 또 얘랑 같은 녀석이었는데 밀려 내려온 거고, 얘랑 같은 녀석이었는데 밀려 내려온 거고, 얘랑 같은 녀석이었는데 밀려 내려온 거고, 얘랑 얘가 원래 같은 애였는데 밀려 내려온 거고, 여기 위에 이렇게 또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무지개떡 같으니 예쁘네요. 잘 보이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해보죠. 제일 아래에 있는 녀석부터 1번부터 이렇게 써봅시다.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때 PQ를 이렇게 잘랐을 때 여러분이 나이를 한번 보시면 돼. 근데 딱 봐도 일단 기준이 이 단측면의 기준으로 뭔가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죠? 단측면의 기준으로 뭔가 좀 바뀔 거란 직감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끊어서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끊어서 보시라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요. 체해요. 일단 단측면의 기준으로 이 좌측 먼저 보시고 우측을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전 지금 아래 그래프 보지도 않고 그냥 개형 제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P, Q 이런 게 연습할 때 하는 작업이에요.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연습할 때 이렇게 해봐야지. 연령이겠죠? 그리고 요 P에서 Q까지 걸어가는데 P에서 Q까지 이렇게 가실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어느 지점? 요 지점에서 단측면의 기준으로 뭔가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직감적인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대충 이 지점을 단측면 기준 한 요 정도로 해봅시다. 요 정도까지 걸어갔을 때 몰라 대충. 여기서 뭔가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좌측 3번 요 영역을 해볼게요. 여영역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은 3번 입장에서 봤을 때 측리면을 기준으로 수평퇴적이 되잖아요. 그죠? 걔가 지금 수평퇴적이 된 후에 어떤 스폭작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휘어버린 거지 단체로.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지층에서 위에 있는 지층으로 가는 거잖아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처음 시작 같은 경우는 2번 지층에 딱 붙어 있다가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여기 4번 지층에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그럼 나이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돼. 2번 지층 쪽에서 4번 지층 쪽으로 갔다라는 거는 2번이 먼저 쌓인 거예요. 나이는 얘가 많은 거고 얘가 적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다가 점점 적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연속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쭈르륵 쌓인 거니까 끊길 이유가 없다. 불연속적일 이유가 없다. 이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연령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렇게 점점 2번 지층 쪽에서 4번 지층 쪽으로 가까이 가는 느낌이니까 나이가 점점 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몰라. 그렇게 하고 봤더니만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게요. 근데 이렇게 끊긴 데부터 가려니까 어려워. 우리가 아는 쪽부터 한번 가봅시다. 반대 방향으로 저 Q 쪽부터 경계면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Q 쪽부터 경계면으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천천히 보세요. 4번의 위쪽 주주주주 쌓여서 4번의 위쪽 그리고 5번이 쌓이기 시작할 그쯤의 경계가에서 Q가 시작하잖아요. 5번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다가 엔딩이 어디서 되냐면은 잘 안 보이지만은 좀 지울게요. 엔딩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4번에서 점점 3번 쪽으로 갔다가 3번 한 중간쯤에서 요쯤에서 끝나요. 그죠? 여기 3번의 스타트였는데 요선은 4번의 시작과 3번의 시작 사이에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3.5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은 Q부터 단측면으로 걸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충 5부터 3.5 한마디로 5번 지층에서 3.5번 지층 정도로 나이가 이번에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높아지는 거죠. 나이가 높아지는 거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PQ부터 단측면 쪽으로 할 때 나이가 높아지는. 아까 여기서는 2번에서 4번 쪽으로 가니까 나이가 점점 위쪽 지층으로 가니까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
선생님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지금 이 둘의 그래프가 사실 아이고 야 문명의 이기를 한번 좀 써봅시다. 지금 이렇게 됐을지 나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을지 아니면 얘가 더 이렇게 들지 그죠?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프 개형을 해석하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거일지 난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요런 그래프 개형 이 아닌 것들은 다 째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지 좀 모르잖아. 대충 이렇게만 해놓고 한번 이걸로 째껴지는 게 얼마나 있는지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해놓고 틀리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하향 해야 되죠. 왼쪽에 있는 거 중에 우하향 하는 거 진짜 얘 우상향 하잖아? 얘는 위로 올라가잖아? 땡. 우상향? 땡. 일단 이 녀석. 우하향? 이 녀석. 우하향? 이 녀석.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볼게요. 얘는 오른쪽에 단축면 기준 오른쪽 Q 쪽에 있는 거는 좌상향 해야 돼. 좌상향.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좌상향. 근데 얘는 어차피 아까 틀렸지. 땡. 볼 필요도 없어 얘네는. 좌상향. 이거. 좌상향. 이거. 우하향. 우상향. 좌하향. 이건 안 되지. 땡. 그러면 이제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4번이랑 3번 중에 이 그래프가 이제는 요 경계면에서 과연 이렇게 될지 혹은 이렇게 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논점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포인트는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여기서의 연령이 좌측과 우측의 나이가 여기가 높을지 우측이 낮을지 이것만 체크해주면 되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눈을 부릅뜨고 경계면을 보세요. 요 지점, 딱 요 지점을 봐야지. 눈을 부릅뜨고 이 지점을 그 기준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의 나이 비교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보셨을 때 이 왼쪽, 바로 왼쪽은 4번에 가까운 4번이 시작하는 층과 나이가 같죠. 이에 반해 우측은 2번에서 3번 중간에 있는 아까 3.5 정도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어디가 더 많은 거야? 또 실수하면 안 돼. 3.5 더 나이가 어린 지층이 더 나이가 숫자가 어린 게 더 먼저 쌓인 거니까 나이가 오른쪽이 더 많아야 되고 왼쪽이 더 적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쪽은 4번 쪽에 가깝고 얘는 3.5에 가까우니까 4번이 더 나중에 쌓인 거니까 얘가 더 나이가 어린 거. 오른쪽이 3.5 더 먼저 쌓인 거니까 나이가 많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우측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가 더 나이가 많게 그린 요 그래프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자,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반가워하면서 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리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논외지만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이게 된 분들이 듣는 거예요. 한번 끊어드리는 거야 또 레벨별로. 여기부터는 이런 고민을 또 하신 분들이 있어. 아주 훌륭하죠. 뭔 얘기냐?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 P 지점이 대충 나이가 그러면은 3번 지층이잖아요. 여기 3번 지층 논외. 이제는 조금 논외지만 생각할 만한 게 충분히 있는 거. 3번이 시작하니까 여긴 대충 한 3.1번이라 합시다. P가 딱 걸치는 이 선을. 이 지층을. 그리고 Q가 딱 걸치는 지층을 보시면은 아까 5번에서 여기 4번이었죠. 이게 4번이었죠. 4번. 그리고 5번 파란색 형이 5번인데 딱 5번이 시작해서 6번으로 가잖아요. 5번이 시작하는 데잖아요.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어. 선생님 이렇게 제가 해봤더니 P는 3.1번층, Q는 5번층. 그러니까 이 친구 나이가 더 많죠. 오케이? 얘가 5번층은 나이가 더 어리죠. 오케이? 그렇잖아. 더 나중에 숫자가 크니까 나중에 쌓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야 아주 훌륭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왼쪽에 있는 이게 P 지점의 시작점의 나이가 Q 지점의 시작점의 나이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에 나이가 더 크고 여기에 나이가 더 어리니까 Y절편 값이 여기가 더 훨씬 커야 되지 않느냐. 이 지점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요 지점의 높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왼쪽에 있는 높이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녀석의 높이보다 낮죠? 높죠? 높네? 뭐야? 높네요. 뭐야? 그때 왜 그랬지? 나이가 높고 나이가 더 낮네요. 뭐야? 그러네요. 근데 그때 뭔가 그렸을 때 이렇게 안 그려졌어. 나이가 여기가 더 낮게 나오고 뭐 이랬나? 이게 더 높게 나오고 뭐 어쨌든 이랬어요. 그래서 얘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렇게 푸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왜 이런 결과값이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항상 안전하게 디딜 수 있는 징검다리가 뭔지를 고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가장 안전하게 디딜 수 있는 징검다리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얘가 지금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좌하향한다라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Q에서 경계면으로 올 때 좌상향한다라는 거. 요 그래프 모양. 그래프가 쉽게 말하면은 단측면을 기준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완벽하게 확실하지 않은 게 여기까지는 확실하죠. 우리가 좌우 나이 차이까지 봤으니까 여기 있는 애가 나이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까지 확실하고 여기 경계면의 기준 이쪽이 적어야 돼. 요 정도가 확실한 거지. 우리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내지는 이거 사이의 거리 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층선을 잘라줄 때 이 선을 지금 우리가 임의의 중간에 지점을 잡아가지고 그냥 그린 거잖아. 지금 이 선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돼요? 거의 0이라고 봐도 돼.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퇴적 속도는 동일하다고 해서 기울기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 있는 단층선의 신뢰도가 0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잘랐어 봐 누가.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절편값들의 신뢰도도 당연히 0으로 간다는 거지. 이 말 이해돼요? 이 말 이해되는 분들은 훌륭하고 이해 안 되는 게 정상. 지금 한 줄 요약해드리면 이 가운데 잘라놓은 단층선 이 지점을 제가 임의로 그린 거기 때문에 이 단층선의 지금 그래프상 신뢰도는 0이고 그래프의 기울기 값도 사실 우리가 퇴적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 자체의 신뢰도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 단층선의 위치가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얘를 임의의 뭐 지점 여기로 잘라서 그리는 순간 기울기도 막 내 맘대로 그리고 하는 순간 이게 이렇게 막 그려지면서 이 축에 닿는 이 부분들도 신뢰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축 가지고 푸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징검다리를 찍으면서 가신 거지. 다 바꿔 말하면 그 낮은 징검다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훌륭하다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험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자료를 믿어야 되나? 이 해석을 믿어야 되나? 아니 이 해석을 믿어야 되나? 이때 본인이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정말 기출문제랑 EBS를 풀면서 많이 본인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팅일 때 이걸 고르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골랐더니 틀렸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세팅일 때 이걸 골라야지. 이게 본인이 연습해야 된다고. 이걸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최대한 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전해드리잖아요. 특히 저번 시간에 했던 이런 고민 같은 거 바로 전 영상 제일 마지막 거죠. 2에서 2로 갈 때 과연 이렇게 갔을지 이렇게 갔을지 이런 고민도 제가 같이 해드리잖아. 이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느 수준까지 고민을 하고 어떤 징검다리를 밟고 가야 될지를 스스로 진짜 연습을 많이 하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가져왔다. 그리고 킬러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뻔해요. 어떤 지점을 자르고 지각의 연령이 어떻게 될지 교육과정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이 그래프의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하는 과정을 수능 전까지 진짜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살짝 힘이 좀 그래서 답은 4번 맞죠? 네. 이렇게 해놓고 틀리면 5번, 4번. 잠깐 또 힘 빠지고 힘 빼고 살짝 하고 그 다음에 2번. 다시 14번에서 힘을 빡 줘야 돼요. 2번. 자, 또 스르르륵 풀겠습니다. 스르륵 풀어볼까요? 어느 산맥의 단면이고요. A부터 D까지의 퇴적식이 카모실 대석패 트지 100 8내 4니까 여기서 고생대, 그 다음에 여기는 중생대. 카모실대 석패, 석탄기 패름기는 후기로 부를 수 있고요. 캄오까지가 전기고 실대까지가 중기고 석패가 후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추충, 렉 걸렸어. 여기가 방추충 화석이 나올 수 있죠. 얍. 그래서 뭐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 뭘 어렵지 않죠. D, C, B, A 쌓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부정한 면이 있죠. 또 부정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부정한 면이 있는데 사실 그림 자체를 이해를 해보시면 원래 D가 여기 이 라인에 있어야 되잖아요. C도 원래 이 라인에 있어야 되고 B도 여기 있어야 되고 지금 원래 나란하게 있었던 게 지금 이렇게 지금 타고 올라온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D가 여기까지 가잖아요. 원래 D가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A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얘네는 사실 원래 이 그림이 아니고 원래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 D 원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저 경계면을 기준으로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뭔가 좌측이 밀려 올라온 느낌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위쪽이 풍화침식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부정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왜냐면은 부정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융기, 풍화침식, 풍침, 침팔풍, 그 다음에 침가. 그래서 A의 퇴적 시기와 B 퇴적 시기 사이에 멸종했냐? 그치? 지금 고에서 중으로 넘어가는 사이니까 당연히 멸종을 하고요. 상반에 분포하는 D의 하부에는 역단 측면이 나타났냐? 지금 상반이라 함은 야, 좀 치워. 네. 야, 이런 어떤 단측면에서 이쪽 상쪽 경계면 위쪽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까 이렇게 말려 올라온 느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자체가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냐면 횡압력이 작용을 해야 되죠. 이렇게 눌러주는. 그러다니까 당연히 역단 측면이 충분히 등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P 부분에서는 오래된 지층이 새로운 지층 위에 분포하는 곳이 있느냐? 자, 오래된 지층이 새로운 지층 위. 한마디로 1, 2, 3, 4 이렇게 갈 때 오래된 지층은 한 1번, 2번 이런 거고 새로운 지층은 3번, 4번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지층 위에 오래된 지층이 있다라는 말은 역전됐냐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그 필기노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렉 안 걸리겠지. 아까 잠깐 놀란 것 같은데 필기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층의 역전은 이게 무슨 팬케이크 뒤집듯이 이렇게 돼서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역전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냐면은 습곡이 빡세게 일어날 때 횡화 습곡, 그죠? 횡압력이 세게 작용해서 습곡이 빡세게 일어나면 충분히 역전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요거 또 하진 않을게요. 요거 때문이죠.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한 이런 세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그냥 있을 수 있다라고만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근거를 항상 자료에서 찾아주시라 했지. 배경 지식을 통해서 답을 찾았으면 D, C, B 그 다음에 여기 A 영역 살짝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쌓였던 D, C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다시 이 말이랑 같이 볼까요? 오래된 지층이잖아요. 내가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걔가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스탠딩 이것도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하는 게 없어 이 사람은. 그죠? 사실 그렇긴 해요. 안 좋아하는 게 딱히 없어요. 뭘 굳이 그렇게 인생 팍팍하게 삽니까? 그죠? 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 정말 약간 그거 진짜 싫어요. 예의 없는 거랑 그 감사한 줄 모르는 거. 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진짜 그런 거 너무 싫어하고. 네. 정말 그거 너무 약간 좀 그러니까 이타적이지 못한 행위를 보면 약간 좀 되게 그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싸우냐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을 곁에 안 두지. 그래서 제 친구들은 굉장히 다 저를 다 잘 챙겨주고요. 저도 이제 너무 항상 고마워서 잘 챙겨주려 더 노력하고 그런 관계.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주 훌륭한 얘기들 많이 해요. 좋아요. 사실 단층 얘기를 아까 하면서 떠올랐는데 한 가지 팁을 또 드리면은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그 어떤 거리 연령 그래프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서 봤던 이 거리 연령 그래프상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뭐 가다가 뚝 끊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뚝 끊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 뚝 끊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단면이라고 할까요? 절단면이 있으면은 얘는 높은 확률로 단층일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단층일 겁니다. 네. 역단층이나 정단층, 주향이동 단층 말고 걔는 조금 논외. 아마 아닐 거예요. 주향이동 단층 어떻게 자르냐에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은 단면으로 잘랐을 때 절단면에서는 절단면에서 그러니까 거리 연령 그래프에서 뭔가 끊긴 그림이 있다. 이렇게 뚝 이러면은 단층이에요. 그래서 단층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fault, 영어로는 fault다. It's not your fault. It's my fault. 내 잘못이다. 잘못이란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절단면을 잘라가지고 연령을 재는데 연령이 갑자기 어느 순간 뚝 변해. 이상하잖아요. 여기 뭔가 잘못이 있잖아. 그래서 fault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오케이? fault.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절단면이 아니고 뭔가 끊긴 게 아니고 절단선이 끊긴 게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해. 내가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이가 일정해. 이거는 저번에 말했죠. 이거는 화성암이나 혹은 진짜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변성된 지역 이런 거라고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 문제 풀 때 거리 연령 그래프가 충분히 킬러로 등장할 수 있다잖아요. 이 그래프를 푸실 때 이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말입니다. 절단 갑자기 끊긴다 뚝 그러면 단층일 거고요. 바꿔 말하면 단층인 걸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일정하다라는 거는 화성암이 관입했거나 정말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은 접촉 변성 같은 게 일어난 딱 들어가가지고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변성이 일어난 지역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1번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위에 거. 11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고 보니까 어이구 잘 안 보이죠? 보니까 응회암이 있네요. 한마디로 이거는 응회암인 건 화산 분출을 알려주고 얘는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퇴적암 중에서 쇠설성 퇴적암에서 원래 풍화침식과 그 화산 활동 중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막 라필리 응회암, 집기암 뭐 이런 거 많았지만 그 중에 제일 아래 2mm보다 낮은 거 요거를 떠올리셔야 돼. 처음은 아니지만 또 이창용 씨도 친절해가지고 요 슬라이드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바로바로 안 떠오르면 복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응해암 A, B 있는데 응해암 같은 경우는 또 뭐랑 같이 보셔야 되냐면 이거는 건층이기도 하죠. 건층이라 하는 거는 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이거 잠깐 보여드리는 게 뭐 큰 에너지를 소모한 건 또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해야지. 요거 여기 건층, 응해암층, 석탄층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네. 나중에 문제 풀 때 하겠습니다. 건층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미리 마사지를 좀 해드리면 건층을 통한 어떤 그 지층 대비를 할 때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주로 비교적 가까운 지역. 예를 들면 화산 폭발을 하고 그래서 응해암층이 생기고 예를 들면 식물체가 죽어가지고 석탄층이 생겼을 때 아무리 얘네가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고 화산 폭발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여기랑 뭐 베르사유 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여기랑 뭐 로스앤젤레스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층을 활용할 때는 비교적 가까운 세 지역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세 지역 뭐 두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비교적 가까운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은 보통 뭘 쓰는 거냐면 그러면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뭔가라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대답이 나오는 분들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런 말이 없으면은 표준 화석, 즉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그 화석을 통한 대비를 하라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마사지, 평가원식 발문에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해암 두 개가 있는데 지층 A가 하나 껴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응해암 A, B라는 노테이션도, 그러니까 명명도 다르게 한 걸 보니까 두 번의 화산 폭발, 다른 화산 폭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다른 화산 폭발. 응해암 A,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 함량은 응해암 생성 당시 25%랑 50% 중 하나다. 50%면 1억, 그러니까 반감기 1억 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25%면은 이렇게 잘라서 굳이 봐야 됩니까? 뭐 봐도 됩니다. 하지만은 1억이라는 거를 통해서 반감기가 한 번인 거 알았고 25%는 두 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 연령 2억인 거 알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단면인데 뭐 역전됐다 이런 말 없으니까 B, 그 다음에 응해암 C, 응해암 B, 라지 B, 그 다음에 지층 A, 라지 A 이렇게 있는데 응해암층 나이에 지금 한 번 지난 거 얘가 1억 살이겠죠. 나이가 더 어리니까 두 번 지난 거 얘가 2억 살이겠죠. 이렇게 A, B 절대 연령 각각 1억과 2억이냐? A 1억, B 2억 맞죠? 얘를 만약 1 했으면 틀린 선지죠. 현재로부터 1억 년 후의 X의 함량은 지금부터 1억 년을 돌린다라는 거야. 그렇게 보실게요. 그럼 지금 자 천천히 이런 거 항상 제발 쓰면서 하세요. 머리로 하지 마시고 A, B 나도 쓰면서 안 돼. A는 지금 한 번 지났잖아요. 1억 살이니까 한 번 지나니까 얘는 50%. 제가 이제부터 미리 말씀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수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점점 느껴봐. 숫자로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50% 괜찮아. 내가 25, 12.5, 6.2 이렇게 가면 이게 인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분수로 가는 게 편하고 분수로 가면 또 장점이 뭐냐면 12.5 반감기 몇 번 지났어요? 바로 튀어나오면 훌륭한데 그게 6.25 잘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예를 들면은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써봐요. 4번 지난 거 바로 보이잖아. 2의 5제곱분의 1 5번 지난 거 바로 보이잖아. 훨씬 편하다고. 자, 또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6.25가 있어. 그러면은 자원수 함량은 얼마게? 100에서 6.25를 빼줘야 돼요. 귀찮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뭐 2의 5제곱분의 1 이랬어. 그러니까 32분의 1인 거죠. 자원수 함량은 1에서 빼주라 그랬죠. 2의 5제곱분의 31. 그러니까 32분의 31 바로 보이잖아. 몇 배요? 32배. 이런 게 31배 이런 게 바로 보인다고. 자원수가 무한수 함량 몇 번이야?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렇게 분수로 표현해 주시는 게 여러모로 인생이 편해진다. 선정 이렇게 계속 연습할 거예요. 우리 G스텝, 자이소리 G스텝 보면서 연습 진짜 많이 할 겁니다. A, B 있습니다. 현재 2분의 1, B 같은 경우는 25%니까 4분의 1. 근데 여기서 1억 년을 돌립니다. 시간을. 근데 둘이 동일한 원소죠. 둘 다 반감기가 동일하게 1억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 한 개씩만 그릴게요. 한 번씩만 갔을 테니까 1, 1회. 그럼 얘는 2분의 1이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 될 거고 4분의 1이 8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1억 년 후에도 함량은 똑같이 여전히 2배입니다. 그죠? 자, 이게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했던 이 7번 문제에서 제가 증명해드렸던 거랑 같은 말이죠. 반감기가 동일하다면 반감기 횟수 차이는 진짜 뭐 100년, 1000년이 지나도
100회, 1000회가 지나도 그 한 번에 플러스 1 갭을 못 따라잡는다니까. 둘이 달리기 속도가 똑같은데 앞에 있는 녀석이 나보다 빨리 시작했어. 그러면은 둘이 달리기 속도가 똑같은데 얘를 어떻게 평생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는다고. 여기 2배 차이가 나는 거는 반감기 세팅이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2배. 여전히 영원히 2배. A에서 화폐석 화석이 발견될 수 있냐? 자, A는 뻔하죠. 이런 거 상대 연령 측정. 이거 지금 이 작업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건 절대 연령 측정법이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요를 통해서 측정하는 건 상대 연령 측정법이죠. 그래서 2억 살과 1억 살 사이면 화폐석이 나올 수 있나요? 여기 신생대인데? 안 되지. 0.65억 년 전, 6,500만 년 전보다 최근이어야지 생기는데. 그러니까 4번 맞죠? 12번. 표는 현재 서로 다른 대륙 가나다에 분포하는 지층의 생성 시기와 산출된 동물 화석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겁니다. 서로 다른 대륙 가나다. 자, 가까운 지역이 아니죠. 서로 다른 대륙 정도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표준 화석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동물 화석 문제를 그래서 내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보입니까? 괜히 저 문장을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진짜 최대한, 진짜 보세요. 저 변태처럼 문장을 뜯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되면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니디 가기 전에 내가 뜯어낼 수 있는 거 다 보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쉬워진다고. 내 손 위에서 노는 기분 이라니까요.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무 정보 없이 여기서 지금 퍼즐 맞추기 하지 마. 기니디가 분명히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평가원 문제는 선지가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저 단층 문제를 처음 보고서 서술형으로 그려보세요 했어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이나 그릴 수 있었을까 이거를? 아마 못 그릴걸요? 네. 이렇게 뭔가 끊겨있는 그림도 있고 힌트가 있잖아요. 평가원의 선지는 종종 굉장히 큰 comrade, 동료가 됩니다. 네. 어류는 미음에 해당할 수 있다? 가능성을 물어보죠.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럼 미음으로 눈을 돌려. 미음 보시면 미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어류는 우리가 어류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한번 해보자. 어양파 포조 5대 석트쥐 척추동물 출현 시기죠. 한 번 더 해보자. 복습용으로 5대 페트백. 이건 멸종이죠. 이 정도. 그 중에 페른기가 가장 대멸종. 왜냐면 여기는 판개야. 리버스 날씨에. 트백 여기는 뭐였죠? 공룡 운석 충돌. 여기는 너의 이름은. 그죠? 이렇게. 그때 어류 같은 경우는 언제 태어났냐면은 오르도비스기. 최초의 척추동물. 오르도비스기. 근데 지금 미음이 캄브리아기도 나오네? 어류가 어떻게 돼요? 카모실대 석. 오히려 얘는 지금 대봉기까지 다 나오는 거고, 오히려 굳이 하나 말하면 삼엽충이라고 할 수 있겠네. 캄브리아기부터 최초부터 카모실대 대까지 나오잖아. 진짜 우리가 석은 뭐 그냥 안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고생대 거의 통틀어서 다 나온 거 보니까 삼엽충이라고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어류는 확실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모는 X보다 나중에 출현했냐? 세모는 X보다. 세모 보세요. 세모는 지금 어디가 맨 처음이냐? 대봉기에도 있고요. 세모 실루리아기도 있고요. 실루리아기. 카모실대 C리니까. 그러니까 C리 최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C리 제일 먼저고. X는 석에서 시작. 석이 제일 뒤네. 카모실 대석. 석이 더 뒤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중이 아니라 세모가 더 먼저죠. 실루리아기. 분포 면적만을 고려할 때 표준화석을 적합하느냐? 표준화석은 제가 이거 앞에 이전 문제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을 봤을 때 면적은 겁나게 넓고 기간은 겁나게 작은 이렇게 특정 시기를 지시해준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죠. 근데 얘가 지금 분포 면적만을 고려하는 건 뭐예요? 생존 기간은 고려하지 말고 한마디로 분포 면적 넓은 애만 찾아봐 그거죠.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애는 지금 분포 면적을 보시려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는 시간을 보는 거고, 그죠? 지금 이렇게 보는 건 시간의 흐름이니까 시간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다 세 지역에 다 나오는 분포 면적만을 고려한 친구를 보라는 거죠. 셋 다 나오는 거 찾아보시지 뭐. 동그라미 볼까요? 일단 동그라미는 여기 있고 여기 있네. 여기 괜찮네요. 다 나오네. 근데 별 볼까요? 별은 일단 여기 없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없는데? 얘는 오히려 시상화석으로 봐야지 적합하죠. 분포 면적만 고려할 때. 왜냐하면 시상화석은 어디 있었어요? 딱 기간은 좀 넓게, 기간은 길게 사르지만은 다른 색깔로 할까? 기간은 길지만은 면적이 작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친구잖아요. 시상은. 그죠? 여기가 표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석으로 그 분포 면적이라는 것만 고려했을 때는 분포 면적이 넓은 셋 다 나오는 바로 동그라미가 맞겠다. 2번.
자, 그림은 지구 역사 46억 년을 24시간의 지질식에 대비한 후 지질학적 사건을 표시한 거다. 이거를 오준현 선생님 강의를 제가 좀 참고를 해서 가져왔었는데 대충 얼마만큼이냐? 성캄브리아 시대가 전체 지질 시대의 약 88%를 차지해요. 저기 계산해보면 되잖아, 그냥. 계산해보면 돼요. 그리고 인류 시작은 23시 59분 이후 1분도 안 지났어. 1분도 안 지났다고요. 우리는 정말 찰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선생님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건 다 의미가 없나요?가 아니고 남들이 뭐라는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그것 쫓아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 주변 좋은 가족, 주변에 좋은 사람, 친구 이런. 그리고 여러분 진짜 뭔가 내가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것도 어떤 믿음, 이런 거, 신념, 그런 것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걸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그게 공부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린 진짜 찰나의 시간을 살고 있다. 찰나의 시간 사니까 대충 살면 안 되죠. 한번 사는 거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에디아카르 동물군의 멸종, 방추충의 멸종, 원생누대의 시작. 자, 시원하다. 그 다음에 현생누대 시작되는데 고중신이죠. 근데 여기서 원생누대 시작은 여기입니다. 그죠? 원생누대 시작이자 고생대의 시작 여기고요. 방추충의 멸종 고생대가 끝나면서 되죠. 삼필가푸방 방추충이고 얘는 카모실대 석패 중에 석패 2개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원생누대의 시작 그리고 방추충의 방멸 여기. 그 다음에 에디아카르 동물군의 멸종. 에디아카르 동물군 같은 경우는 원생누대 시작. 죄송합니다. Sorry. 원생누대 시작은 여기죠. 원생누대 시작. 그리고 에디아카르 동물군 같은 경우 이응이응으로 기억하라 했죠. 호주 에디아카르에 있는 동물군. 그러니까 동물군이기 때문에 아까 이점에도 있었지만은 저번 이점에도 있었지만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호흡을 합니다. 호흡.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에디아카르 동물군이기 때문에 이 원생누대를 지시하는 친구였지만 얘가 멸종했으니까 애멸 여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지구 탄생부터 시간 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CBA 순이죠. 그러니까 C가 원생 이거 이렇게 되겠지. 에디아카르 동물군의 멸종은 B다. 애멸은 B다. 맞죠? B시기부터 A까지 필석이 출현했고 멸종했다. B부터 A 여기 사이에 필석이 출현하고 멸종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B부터 A는 고생대식인데 고생대에 필석 출현하고 멸종했죠. 맞고요. 자,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표를 잘 보세요. 필석은 이렇게 오실대 이렇게 있었다고 했었죠. 네. 오준현 선생님 강의를 참고했습니다. 시시기 바다에서는 해파리가 생존했느냐? 시시기 바다에서는 해파리가 생존했느냐? 시시기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분들이 은근 많던데 헷갈리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채워서 5번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자, 헷갈리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다 그대로 말을 넣고 읽어보라니까요. 한번 해볼까? 헷갈리면 자, 시시기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까 C가 원생누대의 시작이잖아요. 원생누대의 시작 시기에 바다에선 해파리가 생존했나 이렇게 읽어드리면 하면서 가셔. 아니잖아. 헷갈리실 때는 이거를 그대로 넣고 읽어보시면 괜찮다. 됐죠? 14번 훌륭하지. 훌륭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영상 보는 분들 많을 거야.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싶냐면 거칠지만 훌륭한 문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표현이 거칠지만,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문제. 가볼까요? 네. 사실 오늘의 메인 디쉬는 이겁니다. 처음에 약간 수미상관이네요. 8번 시작 굉장히 훌륭한 문제고요. 14번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제가 미리 앞에서 2점짜리 풀 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이 낯선 이유는 G2에서 배우는 주향 내지는 경사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낯선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주향이라는 경사 개념을 대입해서 넣잖아요. 너무 훌륭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수준에서 주향이라는 말은 모르셔도 됩니다. 주향이라는 말 지원 수준에서 들을 일은 주향 이동 단층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 분들은 앞에 있는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 경사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했지만은 이 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드리면 경사는 말 그대로 지층이 경사진 거예요. 어떻게 경사질 수 있느냐? 지층이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쌓였는데 이 녀석들이 뭐 행압력을 받아서 습곡을 받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결과물을 보잖아요. 지표면에 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경사가 접었잖아. 경사가 뭐 다양하겠죠. 세타 프라임, 뭐 세타 더블 프라임, 뭐 다양하게. 1차 미분, 2차 미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경사각이 있을 거라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경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순해. 여러분이 물방울을 떨굽니다. 물방울이 흘러내려가는 방향이 경사 방향이에요. 오케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주향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메인 디쉬가 아니니까 오늘의 예를 들어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기가 웨스트 여기 이스트야. 아 여러분 웨스트 이스트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웨스트 서쪽이고 이스트 동쪽이야. 그럼 지금 이 지층에서 경사 방향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어디냐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니까. 물을 이렇게 똑 떨궜을 때 동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경사 방향은 동쪽입니다. 지층이 동쪽으로 경사 졌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원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해드리냐 G2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말을 바꿔서 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지금 넌지시 알려주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평가원에서 경고하는 걸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걸 수도 있다. 야, 나 낼 수 있다? 경사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수평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고도가 일정한 갑니다. 가는 고도가 일정한 어떤 지역.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사방에 펴서놨죠. 한마디로 우리가 앞에서 보고 온 3번 문제처럼 조감도라고. 조감도 위에서 내려다 여기도 4번 있었잖아요. 고도가 일정한 지역 지표면에 노출돼 이것처럼 여기서도 고도가 일정한 지표면에 노출된 어떤 지역을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암석 분포를 싹 보니까 골 때리죠. 뭔가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 무슨 시룩떡도 아니고 나이 많은 아저씨 같네요. 나는 가의 PQ 구간에서 PQ 구간 봐야지. PQ 이 구간에서 자 뻔하다. 지층이 불편한 압력의 연성 이제 연령 제가 말했죠. 이게 나오면 킬러로 나온다고. 보세요. 지금 이거의 연장선 아니에요. 이거의 연장선. 그렇잖아. 뭐가 사실 축은 똑같잖아요. 어떤 특정 지점을 잘라서 거리가 되는 거고 Y축에다가 연령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를 기억해 주는 게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앞에 거 뛰어넘어 버려가지고 중간에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잘 적어 보시고 중간에 있으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찾아서 보세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저게 그대로 쓰일 거예요. PQ 잘랐는데 연령이 딱 봐도 골 때리죠. 천천히 보면 된다. 항상 개형 먼저 체크하면 된다. ABC 측리면은 서로 나란하고 해석해 드릴게. 뭐 ABC가 어떻게 쌓였을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A, B, C일지 C, B, A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란하게 쌓였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수평퇴적의 법칙이죠. 수퇴법. 이거 뭐 별일 없이 그냥 잘 쌓였다니까 한마디로 쌓일 때부터 막 이렇게 쌓인 건 아니래. 오케이. 수평면에 대해 30도 기울어져 있대. 야, 이 녀석이 골 때리네. 이렇게 쌓인 다음에 뭔가 이제 회납력 같은 걸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30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 30도 기울어져 있는 게 아까 우리 얘기했으니까 지우고 30도 기울어져 있는 게 뭔 얘기냐면 뭐 이렇게 돼서 30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30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어. 한마디로 이 중에 뭘지 맞춰야 된다는 거야. 아이씨 골 때리죠. 그리고 단측면은 수평면에 대해 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것 때문에 또 해석이 이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경사 개념인 건데 단측면이 서쪽으로 60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저기 위에다 또 그리면 머리 아프니까 따로 그리자. 따로. 최대한 따로. 그러니까 지층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기울어졌을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위에 얹어도 그려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서쪽으로 60도 기울어졌다는 거는 단측면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잖아요. 그지? 노란색 선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이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맞춰줘야 될 거야. 이거 있고 이렇게 60도.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뭐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래요. 그냥 60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 외에 뭐 더 알 수 있는 건 없죠? 지층 ABC는 모두 퇴적 당시엔 수평층이었다. 그죠? 퇴적 당시엔 수평층이었어. 근데 이제 이거 순서일지 모르지. 지금 맞춰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하는 건데 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일단 얘기해야 돼. 이것도 얘기해야 돼. 바꿔 말하면 쫄지 마세요. 얘와 얘기할 수 있으면 문제 다 풀린다는 거잖아. 이런 마인드로 가시라고. 야 이렇게 할 게 많아가 아니라 야 그것만 하면 나 이거 3점 얻어간다. 다른 애들 다 이거 못해가지고 포기할 텐데 딱 이 두 단계만 내가 어떻게든 간에 물어뜯어가지고 해내면은 내가 진짜 대학교 등급이 몇 개가 올라간다. 이런 마인드로 진짜 전투적으로 가시라고. 이걸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지 말라고.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자, 지금 우리가 문제만 읽었는데도 이 정도 상황을 뽑아냈잖아. 그러면 지금 얘를 어떻게 지고 볶고 하면은 자료를 잘 쓰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PQ
Q로 잘랐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바로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 지질 단면도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감도로, 아니 우리 드감도라고 했죠. 드감도. 드론에서 본 것처럼 위에서 내려보는데 이 드감도로는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우리가 좀 볼만한 거는 A가 써놔야지.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고, 단층선이 이렇게 A 중간에 이렇게 단층선이 있고, 상황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C 영역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C고 여기도 C인데 CC? 대학교 가서 CC 많이 하시고 중간에 CC가 뭐냐면 캠퍼스 커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성암이 있어요. 화성암은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관이부를 일단 해석을 하시라고.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얘가 지금 선생님 관이부일지 분출일지 어떻게 알아요? 고민되시면 그냥 관이부로 하는 거를 그게 편합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관입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면 관입의 법칙 이런 걸 통해서 한마디로 뭐 말이 거창하지만 가장 온전한 지지구조가 가장 나중에 된 거라며. C가 지금 요 화성암이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확실한 거는 C가 있었는데 나중에 잘 안 보이나요? C가 있었는데 나중에 화성암이 관입했다라고 봐도 괜찮다고. C가 먼저 있어줘야 그 다음에 이게 부르륵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입해서. 그지? ABC 자체는 지금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 조감도, 드감도니까. 내부 구조를, 단면도를 봐야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데 얘네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나요? 아니지. 이 자료를 봐야죠.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딱 지금 여기까지가 A겠죠? P에서 Q까지 걸어갈 때 어떤 요 정도까지 걸어갔더니 나이가 쑥 변해요. 쑥 변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A 영역이고, 자, A 영역이고, 여기가 B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영역이죠.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어디가 딱 기가 막히게 맞죠? 요 지점이 지금 벅 들어가가지고 지금 뭔가 쑥 나이가 어리죠. 뭔 얘기야? 지금 CG층이 원래 요 정도의 나이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지금 연령 나이는 이렇게 늘어나지만 사실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은 것부터 적은 걸로 땡겨야 되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땡겨 오시다 보면 A가 나이가 제일 많아. 얘가 먼저 쌓이고 B가 쌓이고 그다음 C가 쌓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갔다고? 시간이 좀 여기가 쌓이고 여기서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가운데 화성암이 관입한 거지. 자, 제가 알려드린 거 다 합쳐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땡겨 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 이거 가져와야 되고 A, B, C 순으로 쌓였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뭐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 A, B, C 순으로 쌓인 거는 순서인 거죠. 타임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맞고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변하지 않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성암의 관입 혹은 진짜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변성된 지역이라고. 변성도 동일한 지역이 당하니까. 여기선 근데 화성암이라고 줬으니까 화성암 관입된 시즌이 이때라고 볼 수 있겠죠. 딱 여기. 오케이? 시간이 여기서 A 쌓여, B 쌓여, C 쌓여 대충 5.2억 년 정도의 퇴적이 끝났는데 시간이 5.4, 4억 년 뭐 이렇게 되다가 대충 3억 년쯤 몰라요. 여기서 관입이 벅 일어났다라는 거지. 여기를 벅 먹고 들어간 요 액션이 대충 3억 년 정도 전에 생겼다라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자, 항상 찬찬히 이제 이 자료를 해석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자료를 봐야지. 그리고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ABC라는 걸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자, 찬찬히 끊어서 보세요. A 지역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A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이를 쟀더니 나이가 점점 어려져요. B 지역을 가는데 점점 또 빠르게 조금 어려지고요. 네. 그 다음에 C 지역을 가는데 점점 어려져요.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쌓였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얘일지를 대답을 못 내렸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 얘일지를 적어내야 되는데 잘 봐라. 잘 보세요. 우리가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고도를 걸어가면서 잰 거예요. 어떤 일정 고도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재신 거잖아. 근데 봐봐요. P, Q 잘 보이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잘 봐요. A, B, C고 A, B, C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C 영역에서 B 영역에서 A로 가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아래 지층으로 가니까 나이가 많아지죠. 나이가 많아진다고. 이 케이스에는. 오케이? P에서 Q로 가면서 나이가 많아져요. 근데 이 케이스는 A, B, C 하부 지층에서 상부 지층으로 가니까 나이가 어려지죠. 만약에 P에서 Q로 가면은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P에서 Q로 갈 때 나이가 많아지는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지. 왜? P에서 Q로 갈 때 나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나이가 오히려 이렇게 지층이 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정답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경사각이 이렇게 60도 이렇게 잘려 있는 거지.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이 상황이에요, 지금. 오케이? 요 상황이에요. 요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천천히 다시 돌려보세요. 요 상황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했으면 사실은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선지가 제껴질 겁니다. A, B, C 층이면 서로 모두 서쪽으로 경사돼 있냐? 잘 풀었겠지? 네. 서쪽으로 경사진 게 아니라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물방울을 떨궜을 때 동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경사져 있는 방향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경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 퇴적 속도. 자, 평균 퇴적 속도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퇴적된 수직거리랑 퇴적된 시간으로 나눠줘야지 사실은 퇴적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것도 잘 보세요. 선지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 A랑 B를 봅니다. 볼게요. A는 지금 이만큼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A는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대충 한 2학년이라 합시다. 요만큼만에 쌓았어. B는 요만큼의 영역을 몰라요. 한 4학년쯤에 쌓았어. 최소 한 2배는 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간단히 봤을 때 수평거리, 이거 말이 진짜 어려운데. 자, 수평거리를 봤을 때 지금 A 영역, B 영역 봤을 때 어디가 더 넓냐면은 A 영역이 더 넓죠. 근데 이게 퇴적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A 영역이 B 영역보다 짧아. 얘는 한 대충 2억, 얘는 한 4억.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이 수평거리가 퇴적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자 봐봐, A 입장에서 보면은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만큼의 영역을 쌓는데 시간은 더 적게 걸린 거야. 같은 거리보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리는 더 짧은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얘는 엄청 느린 거지.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수평거리로 우리가 얘기한 건데 수직 단면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전제 조건을 까는 거지. 같이 퇴적됐기 때문에 얘를 기울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평거리가 그대로 닮은 비처럼 수직거리로 환원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빨랐다. 지금 약간 곧 있으면 다시 쉬는 시간이 끝나서 종 쳐가지고 좀 빨라지고 있는데, 네, 이해 안 되신 분들 다시 보시고. 이것도 아주 훌륭해요. 아까 우리 결국에는 문제가 안 풀리면 큰일 나. 왜? 안 풀릴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단층을 하나 얘기를 안 했거든. 이 단층은 지금 사실 요 정도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아까 어디 있었어요? 이 노란색 여기란 말이죠. 노란색 여기란 말이야. 얘가 된 게 정단층이냐? 야, 진짜 개쩝니다. 단층이면은 어떻다 그랬죠? 연령이 있고 거리가 있고 연령이 있을 때 그래프가 뭔가 끊길 거라 그랬잖아. 지금 이 그래프는 단층이 대충 이 초록색 형광펜으로 그린 요 정도쯤에 어딘가 있겠지. A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그림이 끊기지 않죠. 끊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얘는 정단층이거나 역단층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저거 문제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얘 분명히 단층이라 줬는데 얘는 뭐냐면 주양이동 단층입니다. 단층 우리 3개 배웠죠?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선생님, 어떻게 그러면 이 노란색 이게 정단층도 아니고 역단층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주양이동 단층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가운데에서 다 긁혀가지고 생기는 거죠.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드르륵 긁거나 오른쪽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들어가면서 드르륵 긁거나 이런 단층인 거지. 하지만은 이런 주양이동 단층의 경우에는 단층면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나이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땡. 주양이동 단층 2번이요. 훌륭하죠. 다시 한번 보시고 꼭 복습하시고 밖에서 친구들 기다려서 이쯤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고생했어요.